예, 안녕하세요. 자, 전기기능사 필기특강 강의를 맡게 된 임정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전기설비라고 하는 이 과목,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기설비는 전기이론, 전기기기 요거를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 거는 이해 과목이거든요. 근데 전기설비는 암기라서 외워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외우는 거는 미리 외워두면 까먹겠죠. 그래서 항상 이 전기설비는 마지막에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까지 외워야 될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설명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법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뭐 내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가는데 요 관을 지지하는 점을 여기에서 지지를 한번 하고요. 여기서 지지를 해. 근데 이게 만약에 2m야. 왜 2m인 거야? 이런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2m로 했어 라고 하면 2m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론이라든가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어떠한 근거에 준해서 우리가 2m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드리고 왜 2m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역학적인 유도 과정을 막 해가지고서 보여드려야 되지만, 설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법적 규정이에요. 예, 그래서 2m 이상이 되면 이 전선관이 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어떠한 하중이 닿았을 때 뭐가 될 수 있는, 이 전선관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비는 뭐다? 그냥 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전기설비라고 하는 과목은 총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진도를 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뭐 길게 이렇게 막 설명 주저리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 요건 이겁니다 정도 설명만 하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진도 나가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암기 과목은 괜히 막 부연 설명하고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러는 것보다 그냥 보여드리고 그냥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봐야 될 거 요겁니다 밑줄 쳐놓고 이거 외우십시오. 뭐 외우는 거는 본인마다 외우는 공식들을 이용해서 외워주시면 더 좋겠죠. 뭐 종종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5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금방 진도 다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선 재료 및 공구.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배선 재료 및 공구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 안에 실내에 전기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이 전기 공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선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선의 종류가 다양하겠죠. 그런 거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구는 당연히 그러한 전선을 넣는 어떤 배선 공사를 할 때 필요한 공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구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건 이제 되게 이제 이런 내용들은 기사 쪽에서는 별로 없는데 기능사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러한 기초적인 것들서부터 간단히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전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전선은 당연히 말 그대로 전선이죠. 우리가 어디 가시면은, 집 가시면은 널려 있는 게 전선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선의 종류와 전선의 어떤 형태들, 용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전선의 구비 조건이 나옵니다. 이 구비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100%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비는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를 치거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도전율이 크다. 자, 이 도전율이 크다라는 건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거죠. 우리 도전율이라는 거는, 자, 우리 이게 고유저항이잖아요. 고유저항은, 자, 저항은 로의 단면 적분의 L이잖아요. 자, 요거를 우리는 고유저항이라고 하죠. 이 고유저항의 반대가 뭐다? 도전율이잖아요. 이렇게 시그마. 그러면 도전율은 다른 말로 전도율이라고 하는데, 이 도전율은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도전율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 그러면 전선의 구비 조건은 뭐다? 전류가 많이 흘러야 돼요. 이게 이제 구비 조건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르되
강도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인 강도가 당연히 좋습니다. 기계적인 강도가 좋을 것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장률이 좋고 내구성이 좋을까. 신장률이라는 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신축성이라고 하죠. 예, 신축성.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라는 거를 우리 신축성이라는데 신장률은 늘어나는 정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선을 우리가 시공하다 보면 좀 당겨야 될 때 있는데 이 당길 때 아예 안 당겨지는 것보다는 살짝 당겨지는 게 더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구성을 갖고 있을 거. 이건 뭐 똑같은 얘기예요. 비중이 작고 비중이 작다라는 건 가벼워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어딘가에다 치부할 때 이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돼? 걔를 지지해야 되는 가속 공구들이 커져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가벼워야 된다라는 뜻. 비중이 작다라는 건 가벼워야 되고 가선이 용이해야 된다. 설치하기가 편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쉬워야 된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당연한 거죠. 경제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입이 쉬워야 된다라는 건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어디 갔을 때 철물점 갔을 때 전선 주세요라고 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게 뭐다? 예, 전선의 구비 조건.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예, 전류가 잘 흘러야 되고 그리고 가벼울수록 좋고 경제적이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잘 구해야 되고 이런 개념들이 나와야 되죠. 나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내가 한전 갈 거야 하는 학생들 있죠. 한전 공기업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말로 물어봅니다. 전선이 구비해야 될 조건을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기능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읽고 넘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기능사를 취득한 학생들 중에 나는 한전 갈 거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졸 대상으로 해서 뽑는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4년제 예, 뭐 학사 위주로 뽑는 한전이 있습니다. 대졸과 고졸이 있는데 어디를 가든 요즘에 한전은 다 뭡니까? 기술 면접이라고 해서 전공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단선과 연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단선은 한 가닥이고요. 연선은 여러 가닥입니다. 단선은 하나의 전선으로 돼가지고서 별로 생각할 게 없는데 연선은 여러 가닥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닥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라는 거.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원래 원에 대한 형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원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나오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벼잖아요. 여기도 벼 있고 여기도 벼 있고 여기도 벼 있고 여기 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벼 있어. 이런데 틈이 다 벼 있죠? 그러면 얘는 이 노란색 원의 단면적만큼 요 단면적만큼의 면적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럼 이 노란색 면에 대한 이 단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칭 단면적이랍니다. 공칭 단면적이라고 하고 이 공칭 단면적은 항상 보다 실제 단면적보다 큽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원래 보다 실제 단면적이긴 하지만 연선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런 빈틈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칭 단면적을 채택해서 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요게 층수라고 보시면 요게 첫 번째 층인데 첫 번째 층은 일반적으로 잡질 않아요. 1층, 여기 2층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작은 요 선 있죠. 요 작은 선. 요 작은 선을 우리는 소선이라고 합니다. 소선. 그러면 그 소선 수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총 소선 수를 구하는 식.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얘는 n 이코로 3n에 n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 요 1이 바로 아래에 있는 요 놈이고요. 요게 바로 그 겉에 있는 놈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층수를 셀 때 가운데 놈은 층수를 잡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요게 1층이고 요게 2층이야.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이게 층수거든요.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요거 더하니까 3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얘는 18 플러스 1이니까 몇? 19가닥이 된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 세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얘는 좀 더 넓네요. 이 그림이 좀 잘못됐나 보네요. 그러면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선수를 구할 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원래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지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 바깥지름은 자, 이렇게 나타내요. D 이코로 바깥지름 2n 플러스 1 그리고 이건 소도체 지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바깥지름에 대한 요 문제는 기능사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진 않고요. 요 소선수 구하는 문제는 종종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공식 둘 다 원래는 기사 쪽에서 실기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지만 명확하게 뭐 이거를 저희가 뭐 봐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는 안 드리고요. 그냥 나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시고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는 이 전선의 구비 조건 이건 100%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자, 절연 전선의 종류 및 약호가 나오는데 자, 우선은 전선의 종류가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얘기는 안 드렸는데 전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선은 크게 절연 전선이 있고요. 절연 전선 그리고 두 번째 코드선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선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있어요. 이 케이블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여기에서 이제 캡타이어 케이블 변해로 이제 캡타이어 케이블도 있어요. 캡타이어. 캡타이어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코드선에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 자, 차이점이 뭐냐면 자, 첫 번째 절연 전선은 자, 피복이 있어요. 이 하얀 게 피복이라고 할게요. 피복이 있고 안에 이렇게 단선 또는 연선의 구리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됐죠? 이거를 절연 전선이라고 해요. 한 번 절연이 된 거고요. 자, 코드선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코드선이죠. 어디 이제 우리 콘센트 같은 데 꽂을 때 기기와 그 콘센트 사이에 연결해 주는 선, 리드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코드선입니다. 이 코드선은 용도에 따라서는 절연을 좀 많이 할 때가 있고요. 절연을 덜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와트수가 뭐 100와트 이하야. 막 30와트, 20와트 이거밖에 안 돼. 그때는 코드선이 되게 납작하고 얇아요. 근데 만약에 와트수가 2kg, 3kg야. 그때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절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 절연의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를 쓴다? 겉에 고무 재질에 대한 절연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코드선의 용도 중에 좀 두꺼운 코드선들이 있어요. 그거를 캡타이어 케이블 이렇게 얘기하고요. 케이블은 이중 절연이 됐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절연을 하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절연이 됐죠. 그 겉에다 절연을 한 번 더 해. 이렇게. 그러면 절연이 이중 절연이 되죠. 이중 절연. 이렇게 이중 절연을 한 걸 뭐라고 한다? 케이블이라고 한다. 자,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절연 전선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표가 나왔죠. 그러면 이 표는 뭐 해야 돼? 원칙적으로는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표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 외우는 거는 진짜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서 잘 나오는 거 먼저 잡아드릴게요.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요 라인. 자, 이게 제가 어찌됐든 PPT로 띄우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한 판에 다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글자 수를 좀 줄였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OW 옥 외형 비닐 절연 전선입니다. 이거는 집 밖에서 쓰는 전선이라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DV 얘는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이에요. 즉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안쪽으로 들어올 때 쓰는 거예요. 얘도 엄밀히 따지면 5개용에 가깝겠죠. 자, 그 다음에 자, FL 이거는 형광등 방지용 비닐 전선인데 이건 별로 잘 안 나오고요. NV 이거는 네온 전선용.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얘는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뭐가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긴 힘들어요. 이게 어쩌다 하나씩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데 재수가 없으면 여기서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 외우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본인의 재량이지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뭐가 이번에 이거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는 아마 요게 있을 겁니다. 요게. 그래서 NFI라고 해서 300에서 500V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하고 이놈들하고 차이점 보면 한자 차이라 이게 외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얘는 유연성이고 여기가 F가 들어가니까 플렉시블, 유연성이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가 70이고 90이어서 여기는 70도씨, 90도씨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세분해서 외워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아서 저는 이런 것들은 뭐 나오면 그냥 운에 맡기는 쪽으로 가고 우리가 잘 나오는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봐달라. 특히나 여기서 5개형 비닐 절연 전선, 이거는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요. 항상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선 공사를 하면 옥 외보다는 옥 내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형 비닐 절연 전선, 이 OW는 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도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항상 탑 클래스고요.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되 얘네 라인에서는, 이 외적인 라인에서는 이거는 복불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번에 이거 나왔으니까 다음에 저거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재수가 없으면 이 중에 하나가 툭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우리가 법규라는 게 다 외우면 좋겠죠. 법전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법전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죠? 우리는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 위주로 먼저 내 거로 만들어 놓고 기회가 되면 다른 것들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시험이 기능사입니다. 기사, 기술사가 아니에요. 기사도 엄밀히 따지면 잘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요. 기능사도 잘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잘 나오는 게 늘 나와주면 좋겠지만 재수가 없으면 다른 놈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코드선 나오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형 전선으로 아주 얇은 동선에 원형 배치를 하여 절연입니다. 절연 피복한 전선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게 뭐다? 코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코드선이죠. 그냥 딱 두 가닥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얘는 요게 접지선이고요. 녹색. 그리고 요게 이제 삼상선이 되겠죠. 그리고 절연이 되는데 한 번 더 절연이 됐죠. 얘도 절연이 되는데 한 번 더 절연을 하는데 절연의 굵기가 달라요. 그죠? 절연의 요 절연의 굵기가 얘는 엄청 두껍잖아요. 그리고 전선도 굵고. 그러면 요게 뭐냐면 약간의 고무 재질이 들어간 전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해요. 캡타이어 케이블. 즉 요 안에 있는 요 놈은 비닐 절연 전선이고요. 비닐 절연이고, 요 겉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걸 캡타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 그래서 겉에 절연된 것이 좀 더 절연 강도를 높이고 기계적인 강도를 높여놨다라고 하면, 즉 절연이 쉽게 파괴되면 안 돼, 아니면 케이블 겉이 쉽게 소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기기들, 가장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히터라든가 에어컨 같은 애들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뭐다? 이런 두꺼운 절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캡타이어 케이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